여러분도 이렇게 전문 장비 없이 핸드폰만으로 집에서 증명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커 몇 살이었더라? 아직 젊구만. 자, 해커를 찍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뭘로 하고 싶어? 오, 난 이거 이거? 너무 잘 나왔다. 이렇게 하고 이걸로 증명사진화를 시켜볼게요. 실내 촬영으로 바로 이제 집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창가에 등지고 내가 이렇게 빛이 이제 옆광으로 돼 있잖아. 해커가 앞에 있을 건데 이렇게 되면은 해커가 되게 어둡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몸을 45도로 틀어주고 해커를 내 앞에 두면은 해커한테 자연스러운 빛이 들어갈 수 있어. 아예 모색과 그 배경 분리가 안 될 경우에 간이 스튜디오를 만들 거예요. 간이 스튜디오가 완성이 됩니다. 한쪽 면을 배경지로 쓰시고 한쪽 면은 반사판으로 쓰고 뒤쪽으로 창을 등지고 이것도 45도로 틀어줘야 돼요. 오케이. 네, 먼저 컴퓨터에 아이 사진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그때 제가 야외 촬영 그리고 실내에서 간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그리고 실내에서 배경지를 이렇게 깔고 또 했었죠. 제일 쉬운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포토샵이 필요한데 포토샵 얘기하니까 벌써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은 누구나 다 가능하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검색창이든 어디든 어도비 포토샵을 검색을 해주세요. 사이트 들어가셔서 가입 후 7일 동안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체험판 버전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데 체험기간 만료 후에는 자동 결제가 되지 않게끔 취소를 꼭 해주시는 겁니다. 그 외 설치 방법이나 취소 방법 등 관련 내용은 조금만 찾아보셔도 여기저기서 아실 수 있으시니까 제가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좀 쉽게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우측에 카드로 내용을 담은 영상을 누군가가 만드셨겠죠? 삽입해 두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영상 찍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다 되셨으면은 파일을 실행 후 오픈, 아이들 사진 드래그, 열기. 자, 이렇게 아이 사진이 이렇게 열렸어요. 여기에서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포토그래피로 저는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툴이 보이게끔 왼쪽 툴바가 보이게끔 설정을 해주십니다. 레이어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우측키 더블리케이트 레이어 엔터, 단축키는 컨트롤 J. 두 개 복사된 상태에서 진행을 할게요. 맨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이를 잘라야겠죠. 왼쪽에 크롭 툴을 누릅니다. 크롭 툴을 누르셔서 아이를 증명사진 비율로 이렇게 잘 잘라서 맞춰줍니다. 이 정도가 아이의 증명사진 비율일까요? 증명사진 비율은 3대 4예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서 3, 4를 넣어서 이 비율대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 코너 쪽에다가 커서를 올리면은 이 기울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 조절하고 아이 눈 위치 맞추고 수직 수평 맞추고 적당히 비율 맞춰가지고 자, 엔터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은 네, 증명사진이 완성됐네요. 뭔가 좀 이대로는 아쉬워요. 저는 이거 핸드폰 배경화면으로도 쓰고 싶고 뭐 여러가지 좀 다양하게 쓰고 싶은데 증명사진으로만 쓰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크롭 툴을 다시 선택해주세요. 내가 키우고 싶은 만큼 키워주세요. 가운데로 오게끔 해주시면은 아래쪽은 안됩니다. 아래쪽은 아이의 몸통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영역 확장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위쪽에 컨텐츠 어웨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체크. 자, 이렇게 배경화면이 씌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배경화면이 씌워졌는데 뭔가 지저분해요. 이거 다 없애고 싶은데 얼룩달룩한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스포이드를 클릭을 해줍니다. 아이 주변 색깔에 있는 컬러로 이 배경을 채워볼게요. 저는 귀 사이를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색깔을 추출을 한 다음에 우측 하단에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가 있어요. 발음이 죄송합니다. 솔리드 컬러 맨 위에 그랬더니 배경 색깔이 제가 아까 추출한 컬러로 채워졌죠. 맨 위에 있는 레이어 아이 밑으로 내립니다. 근데 배경 색깔이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아이에 있는 배경을 지워줄게요.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보이게끔 해줄 거예요. 자, 왼쪽에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서브젝트 위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드래그를 해주십니다. 우측 하단에 Add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뭔가 달라졌죠? 배경 색깔이 보입니다. 아래 배경이 보이는 이유는 맨 위에 있는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가 쓰여졌는데 이 검은 영역이 보여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어떤가요? 저는 그래도 아쉬운데요. 아이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좀 더 밝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 레이어를 2개를 선택을 합니다. 레이어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Shift 클릭 하신 다음에 Ctrl J로 아까처럼 레이어를 복사를 한 다음에 우측 키를 눌러서 머지 레이어를 하거나 Ctrl E로 머지 레이어를 합니다. 레이어를 병합해주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해서 합쳤더니 아까 전에 이미지 영역이랑 배경 영역이 합쳐진 새로운 레이어가 탄생이 됐어요. 여기 있는 눈을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이 영역만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Alt만 누르고 클릭을 하고, 이것도 Alt만 누르고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면은 이 각각의 영역만 볼 수가 있어요. 자, 아이가 따진 영역을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배경이 안 들어간 거, 합쳐진 걸 보면은 배경이랑 아이가 같이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우측 키를 다시 눌러서 Convert to Smart Object를 눌러줍니다. 제가 포토샵을 처음 접하시는 초보분들 대상으로 쉬운 방법부터 설명드리다 보니까 실제 작업 시에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순서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Convert to Smart Object 기능은 별도의 캔버스가 생성돼서 수정 변형이 가능한 기능이기 때문에 배경 레이어와 아이 레이어를 합치기 전에 잡티 제거나 다른 변형을 주고자 하시는 레이어에만 적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진행한 상태로 설명은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클릭을 해줍니다. 단축키는 Ctrl Shift A.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오픈이 된 다음에 우측 패널에 베이직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색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색온도는 아이가 좀 파랗게 나왔다 그러면은 좀 올려서 따뜻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저는 한 이 정도 주겠습니다. 노출은 적절히 보기에 딱 좋은 정도가 좋고요. 근데 처음 포토샵을 하시는 분들은 좀 과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콘트라스트는 어두운 영역이랑 밝은 영역의 대비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0이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역시 0으로 두겠습니다. 아이가 어두우니까 섀도우를 좀 많이 올려볼게요. 눈으로 보기 좋은 정도에서 약간 부족하게.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은데 조금 내려서 20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보호자님께서 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 딱 이 정도가 좋아,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블랙 영역도 이렇게 딱 이 정도가 좋겠네요. 텍스처는 너무 선명한 것도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의 보정은 되어 있는 상태여서 크게 만져주실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생기 있어 보이게 5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하단에 이 사각형 모양을 누르면은 전후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후 비교를 해봤는데 훨씬 좋아졌긴 했는데 약간 파란기가 좀 거슬리네요. 저는 여기 컬러 믹스에서 세츄레이션에서 약간 파란기를 내려줄게요. 눈으로 보기에 괜찮다고 싶으시면은 OK 버튼을 누르시고 좀 더 욕심이 난다 싶으시면은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만져보세요. 이것도 올려보시고 커브도 올려보시고 이펙트에 게인도 한번 넣어보시고 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너무 심하게 넣으면 안 좋으니까 저는 10 정도만 넣을게요. 비네팅 이런 거는 느낌 안 좋습니다. 저는 0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게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OK. 전 거랑 비교를 하고 싶으시면은 맨 처음에 있었던 레이어 그거를 눈을 Alt를 누르고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클릭을 한 번 더 해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죠. 약간 하다 보니까 아쉬운 게 있네요. 여기 아이의 잡티를 조금만 제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아까 그 스마트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좌측에 이 데일밴드 모양을 꾹 누르시면은 스파틀링 블러쉬 툴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ESC 눌러서 나온 다음에 Alt 마우스 휠로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틀링 블러쉬 툴의 적절한 사이즈를 정해서 아이의 잡티들을 몇 개만 지어줘 볼게요. 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고 싶은데 저는 또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이런 주름이나 이렇게 튀어나온 어깨 라인을 조금 정리를 하고 싶으실지 몰라서 이것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이거는 잡티 제거 레이어고 이제 변형 레이어를 만들어야겠죠. Ctrl J를 만들어서 레이어를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필터, 리키파이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X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클릭하셔서 사이즈 조절하실 수 있고, 브러쉬 사이즈, 덴시티, 밀도를 조절을 해주시고 50 정도로 둘게요. 적당히. 그리고 압력은 80. 우측 하단에 프리뷰를 눌러서 전후 비교를 해보세요. 뭐 한 개 더 나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아예 본연의 모습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리키파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이구 해버렸네요. 그러면 컨트롤 Z로 다시 원상복구를 해주신 다음에 이 창은 컨트롤 S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끄면은 기존의 창에 그 잡티 제거했던 게 다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되고 꺼보시면은 있었던 잡티가 지금은 없는데, 이거를 끄면은 아까 잡티가 다시 이쪽에 다시 생기죠. 최종적인 보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포토샵 원본 파일로 저장을 해주십니다. 저장을 한번 해주셨으면은 이제는 증명사진 크기로 잘라주셔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3:4 비율로 해서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증명사진 하나가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설명을 급하게 드리다 보니까 우측에 이렇게 뭐 옷깃이 약간 잘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컷 설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배경색을 직접 깔아줘야 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J로 복사를 해 주십니다. 자, 아이부터 딸 건데 좌측에 오브젝트 셀렉트 툴, 셀렉트 서브젝트, 공까지 같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측 하단에 애드 레이어 마스크, 이 부분은 가려진다 했죠. 그러면 배경 레이어를 끄면은 이렇게 따지는 게 보여지죠. 컨트롤을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를 누르면은 영역이 잡히죠. 그 다음에 셀렉트 앤 마스크 클릭. 그랬더니 저는 지금 노란색으로 채워지기는 하는데 보통 빨간색으로 채워질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 영역, 노란 영역이나 이렇게 색깔이 채워진 영역은 안 보일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뷰 모드를 블랙 앤 화이트로 하시면은 아까랑 똑같은 레이어 마스크 영역을 보실 수 있고, 오니온 스킨으로 하면은 원본 파일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버레이를 하셔서 어느 영역이 가려지는지 투명도를 조절하셔서 어느 정도 가려지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리파인 H2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아이의 잔털 크기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브러쉬 사이즈는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고, 저는 오파시티를 최대한 올려서 아이를 따볼게요. 털끝도 살아나면서 눕기가 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를 하실 때 이게 너무 중앙까지 들어가지 않고 중앙 전까지만 이렇게 드래그를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페이스를 눌러서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영역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섬세하게 좀 더 모습이 따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Alt를 누르시면은 여기 영역이 마이너스로 바뀌죠. 마이너스로 바뀌면은 클릭. 이거는 퀵 셀렉션 툴이라서 선택 영역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빵꾸난 부분을 여기 브러쉬 툴을 그대로 선택을 해서 Alt를 누르고 마이너스로 바꾼 다음에 드래그. 살리고 싶으면은 반대로 Alt 안 누르고 플러스로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되게 간단히만 알려드리는 거고, 원본을 봐가면서 뭐 어디 놓친 부분이 있나 체크를 해보세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해주세요. 백그라운드 컬러 선택한 다음에 여기 솔리드 컬러 뭐 여기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네, 배경색까지 넣으셨으면 나머지 디테일한 작업은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타임라인 참고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야외 촬영이나 패턴이 복잡한 배경은 같은 방식으로 해도 되지만 깔끔하게 아이의 이미지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했고요. 가니 스튜디오의 배경지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아이의 모습을 직접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사진은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아니면 온라인 인쇄소에 맡겨서 출력을 하셔도 좋고요. 다만 이 모든 게 다 번거롭다 하시면은 아래에 제 스토어 링크를 통해서 의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직접 보호자님 눈으로 아이의 모습을 찍고
가공하는 과정이 반려생활에서의 또 다른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